관세를 공격적으로 높이기도 어렵지만 감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는 재정 건전성에서 그 활로를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감세보다는 관세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의 좀 관세 관련된 정책이 이렇게 시작할 거면 왜 시작했지? 약간 지금은 그런 생각도 들 정도여서 거기에 대한 좀 의견들이 있으신가요? 트럼프가 말하는 소위 해방의 날, 4월 2일 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큰 폭의 관세를 발표를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3개월 유예됐습니다. 영국과 중국과는 잠정적으로 타결을 했지만 일본과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아직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만 봐도 4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3개월을 놓고 보면 지금 이미 절반 이상이 경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7월 2일 이후에는 또 어떠한 상황이 될 거냐를 지금이면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관세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저는 좀 낙관적으로 형성돼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미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한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낙관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언행이라는 게 굉장히 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세를 애초에 부과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하고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이 정부 부문의 이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그런 목표에서 출발했습니다. 무디스에서 미국 국채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가장 큰 이유도 재정 건전성이었거든요. 결국은 재정 건전성의 문제를 트럼프가 어떻게 개선할 거냐에 시장의 관심은 집중돼 있는 거고 트럼프도 그걸 위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고 거기서부터 재정 수지를 어느 정도 충당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관세 부과의 반대급부로 트럼프가 또 표명한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이 감세입니다. 국내 세금은 줄여주겠다라는 결국은 세금을 줄여서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재정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렵죠. 지금 엊그저께 무디스에서 발표한 재정 건전성 예측치를 봐도 지금 현재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6.4%, 2024년 말 기준 6.4%가 10년 후면 9%로 오히려 확대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감세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관세를 공격적으로 높이기도 어렵지만 감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는 재정 건전성에서 그 활로를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감세보다는 관세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수출 경기라든지 미국 내 물가 수준에 대한 또 미 국채에 대한 어떤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4월 초에 관세를 발표하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본인의 스탠스를 좀 철회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자본주의 시장이고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역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체제의 강점이자 약점인 것 같은데요. 약점은 여론에 좀 많이 휘둘릴 수 있다는 거고 강점은 그와 동시에 잘못된 정책은 여론을 통해서 다시 바꿀 수 있다. 이런 순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의 지지층이 아직까지 크게 이반하지는 않았지만 그 지지율 자체가 좀 떨어져 왔고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층조차도 이제 일부는 조금 약간 퀘스천 마크를 다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스탠스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감세까지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대부분의 국가들과 아직 협상 중이겠지만 그 영국과 협상을 하면서 미니멈 레벨을 좀 설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로. 그리고 중국과도 뭐 일부 유예를 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35% 정도 그 정도로 기존 대비는 많이 관세 수준을 좀 많이 낮춘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제 연말계의
관세 수준은 한 10%에서 35% 수준에서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 관세라는 게 기존에 없던 게 생긴 거다 보니까 경제 위축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제 무역의 뭐 위축 이런 것들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기 쉽지 않은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된 거는 뭐 현재 얘기하고 있는 뭐 10%대 뭐 부품 관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뭐 만약 그렇게 되면 뭐 사실 그래도 우려했던 것들이 많은 이제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된 것들은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시장 얘기를 더 들어가면 미국 증시는 이제 급락했다가 올라오면서 또 대형 기술주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이제 가격이 회복이 됐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이제 좀 가끔 보면 좀 재밌었던 게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조선과 방산 관련된 이제 주가들이 계속해서 오르다가 뭐 최근 들어서는 약간 이제 숨고르기 정도 뭐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반도체 관련된 것들은 좀 맥이 없다고 할까나요? 크게 의미 있게 이제 반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요 국내 쪽에 주식 쪽에 이제 섹터 관련돼서 좀 이 현상들이 좀 지속될 건지 이제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투자자분들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시장에서 특정 섹터가 강하고 혹은 상대적으로 약한 거는 저는 결국에는 정치랑 좀 많이 결부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굉장히 글로벌 레벨에서 정치적인 변화가 앞단에 있고 그게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실제 펀더멘탈이나 기업 단의 임팩트를 반드시 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선이랑 방산은 그거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미국이 신고립주의를 표방한 이후로 글로벌리 모든 방산업체들이 다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 그게 실제 한국 방산업체들을 보시면은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내러티브랑 넘버가 다 충족시키는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미국 정부의 정책 자체가 그 중국에 예속돼 있던 밸류체인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동인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생산이라든지 뭐 운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밸류체인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방국과 협력하는 거를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내러티브였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형상의 변화가 없는 한 저는 이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도 그렇고 절대적으로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비유는 동의하고요. 지금 뭐 예를 들면 한국 방산업체들의 밸류체인이 좀 높기는 높아요. 근데 아무런 실적 베이스가 없는 유럽 업체들에 비해서 보신다면 여전히 싸거든요. 뭐 조선 업체들은 사실은 비교할 만한 피어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뭐 높아서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한국 시장에서 이 정도의 펀더멘탈 이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섹터가 사실은 별로 손에 꼽을 만큼 별로 많이 넘는 것 같아요.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